자, 오늘은 김수영 시인의 그 방을 생각하며 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김수영 시인은 민주화 운동 시대에 활동을 했던 유명한 참여 시인이에요. 이 참여 시라는 거는요,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지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현실, 민주화운동 시대니까 민주화와 관련된 일이겠죠. 그런 것에 어떻게 참여하는 성격을 보이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겠죠. 이 작품이 2022년 이제 3학년 3월학년 평가에 출제가 되었던 시예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시들도 많이 있지만 요즘엔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낯선 작품들도 다 이렇게 발굴돼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것도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게 2022년 고3 3월 학력평가에 출제되었을 때는 백석의 남신의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과 같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도 어떤 방 안에서의 성찰, 방 안에서의 사색을 표현하는 시다 보니까 이 작품의 방과 연결되어서 이제 출제가 좀 됐던 그런 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목부터가 그 방을 생각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방이길래 화자는 그 방을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본 뒤에 선생님의 이제 해석을 같이 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쭉 내려가면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유사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한 문장이 반복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죠. 혁명은 안 되고,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는요, 4.19 혁명 이후에 쓰인 시예요. 4.19 혁명 이후 한 10월쯤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1960년이겠죠. 자, 그럼 그 당시에 4.19 혁명 성공했고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 방에는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뭐와요? 그 당시에 부정한 현실과 였겠죠. 즉 어떤 부정한 현실과 맞서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부정한 현실이라는 것 보면은 약간 좀 부정한 정치 세력과 싸우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것이 헛소리처럼, 여러분, 이게 헛소리라는 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거죠. 그 방에는 한마디로 이제 그 혁명의 정신, 그쵸? 4.19 혁명의 어떤 깃든 정신을 얘는 헛소리처럼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유의 깊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이때 노래는 어떤 혁명의 노래인 거죠. 혁명의 정신이 담긴 노래를 그 방에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자, 봐봐. 나는 그 방에 혁명의 노래를 남기고 왔더니 가슴이 메마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그 뒤로 화자는 뭔가 어떤 가슴이 메마르다라는 거는 뭔가 좀 일상에 약간 좀 재미가 없고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어떤 불만족의 상태, 그리고 뭔가 약간 좀 충족되지 않는 상태, 그쵸? 를 말하는 거겠죠.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즉, 그 방의 벽은 나 자체였을까? 나의 몸이었을까? 이런 거죠. 즉, 그 방의 벽과 약간 좀 화자인 나를 좀 동일시하는 듯한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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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건 역시 헛소리처럼 인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에 노래도 여러분 그 노래는 뭐겠어요?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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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한 노래. 그럼 그 전에 노래는 뭐겠어?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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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반복한 노래죠. 그것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자, 여러분 내가 일하라는 말도 싸우라는 말도 다 잊어버렸으면 이렇게 내 가슴을 울린다라는 게 사실 가능합니까? 그쵸? 사실상 내가 정말로 잊어버렸다면은 내 가슴을 울리고 있을 수 없겠죠. 그쵸? 즉, 이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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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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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은요, 계속 내 마음을 울려요. 한마디로, 얘는 정말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못한 거죠.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명한 반어적 표현인 김소월의 먼 후일이란 작품을 보면은, 먼 후일, 나는 다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잊었으면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하나도 잊지 못했는데 잊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작품 역시 다 잊어버렸어 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건 하나도 잊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 혁명의 어떤 그런 싸우라 라는 그런 말, 일하라 라는 말 하나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자, 여러분, 화자가 지닌 거는요. 녹슬은 펜, 뼈, 광기, 실망의 가벼움이 화자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자의 어떤 현재인 거죠. 자, 실망이라는 건 여러분, 이 4.19 혁명의 결과에 대한 실망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실망이 가볍다라고 느낀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시를 쓰고 괴로워하지 않겠죠. 한마디로 이건 약간 역설적인 발상인 거예요. 지금 너무 이 사람은 너무 실망감이 커서 계속 좌절하고 있는데 나 너무 그거 가벼워 라고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쌤이 계속 말하지만 역설적인 인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전혀 가볍지 않은데 오히려 나는 이걸 가볍게 느끼고 또 그 이 가벼움은 무슨 가벼움? 실망의 가벼움인 거죠. 혁명의 어떤 결과의 실망의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라는 건요. 나의 어떤 양분으로 삼았다라는 말이겠죠. 즉 나는 그 실망을 양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을 바꾸었지만 여러분 여긴 살짝 변주시켰죠.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찐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즉 여러분 내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한마디로 내가 이제 그 혁명에 대해서 의지를 가졌을 땐 되게 달콤했다는 거죠. 그쵸? 혁명의 어떤 의지는 나에게 굉장히 달콤하고 어떤 나를 좀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찐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즉 나는 혁명의 실패로 인해서 담배 같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느낌만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실패의 씁쓸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는 한편 냄새는 후각인데 그거를 쓰디쓴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미각으로 바꿔 표현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감각을 전이시키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각의 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원래는 후각인데 후각을 미각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후각의 미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도 잃지 못했어요. 그쵸? 즉 방, 낙서, 기대, 노래, 가벼움 이 모든 것들은 화자를 원래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들인 거죠. 그럼 낙서는 뭐겠어? 그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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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인 거죠. 그쵸? 노래도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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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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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인 거죠. 가벼움은 이제 혁명 실패의 가벼움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화자를 살게 하던 것들, 어떤 원동력들이었죠. 특히 이 가벼움이라는 거는 이제 실망의 가벼움인 건데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고 그냥 혁명의 어떤 실패에 대한 실망인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간절히 바랬던 것이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한 실망인 거죠.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는 이제 이런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럼 여러분 사실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나를 지탱하게 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 부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내 가슴은 이유도 없이 풍성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로 내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뭔가 좀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일상에서 뭔가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좀 약간 스스로 냉소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내가 너무 싫어,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약간 좀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봐봐, 이 사람이 이렇게 긴 글을 써가면서 시를 쓰고 이렇게 성찰하는 걸 통해 이 사람은 아직도 혁명에 대한 의지나 희망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게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성찰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계속 나는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그게 별일이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상태를 되게 아쉬워하고 있고 아직도 혁명에 대한 그런 포기가 전혀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이 작품은 여러분 제재가 일단 방과 좀 더 이제 추상적인 제재는 혁명의 어떤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혁명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 들어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의지도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작품은 4.19 혁명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반어적인 표현도 나오고 역설적인 표현도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자,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참여하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그런 시각도 지니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영 시인의 시는 언제나 늘 이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제 그런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어떤 좀 스스로에 대한 비판, 냉소적인 어떤 웃음, 이런 것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품 역시 그런 김수영 시인의 좀 고유의 그런 특성이 다 묻어나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잘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